오늘은 매기ven수의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 y는 fx 꼴로 나타내는 기본적인 함수를 배울 거예요. 꼭 구분한다면 양함수라고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표현했던 y는 fx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적분을 하면서 또 기하 벡터를 하면서 음함수라는 말을 쓰죠. 자, 음함수의 미분법을 하면서 음함수를 정리를 했죠. 그때는 우리 음함수가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그죠? x와 y가 함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음함수의 표현을 썼죠. 그죠? 표현을 써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함수를 또 다뤘었고요. 이제 세 번째 함수입니다. 세 번째 함수는 매기변수로 나타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기변수 표현된 것을 상가함수를 할 때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x는 코사인 t, 자, y는 사인 t라고 해볼까요? 자, 우리가 x, y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x는 t로 인해서 코사인 t로 표현이 되고 y도 t로 인해서 사인 t로 표현이 되죠. 자, 저렇게 하고 보니까 t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x와 y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t 값의 변화에 따라서 x와 y가 값의 변화를 같이 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음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사인의 제곱과 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주면 제곱의 합이 1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함수의 표현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모든 함수가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기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있어서 이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그래서 x와 y의 함수 관계를 변수 t를 이용해서,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x는 ft, y는 gt 꼴로 나타낼 때 이 변수 t를 우리는 매개변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때 x는 ft, y는 gt를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처럼 매개변수를 소거시켜주면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어떻게 다룰까? 그때의 변화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미분을 어떻게 할지를 보시면, 자, 매기변수로 나타내는 함수, 자, x는 ft, y는 gt가 되고 t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f't가 0이 아니라고 하면 dy dx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율을 구하는데요. 여기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도함수죠. 자, 도함수를 구하는데, 자, dy dx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자,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서 우리가 x의 변화율 분의 y의 변화율의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 델타 t로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 지금 우리 함수가 매기변수에 대한 함수 각각이 t에서 일단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델타 t도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0으로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각각이 미분이 가능한 상태니까, 자, 이런 표현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dy dt라고 하고요. dx dt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번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이 이제는 우리가 dy dx를 구할 때는, 자, 우리가 먼저 y도 지금 t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고 x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는, 그럼 표현으로 보면
G'T, F'T죠. 당연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0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개변수의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문제편에서 확인을 해볼 거니까요. 공식을 한번 이해를 하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예, 이 과정을 이해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하구나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을 할까를 하나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평면곡선에서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미분법에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이야기는 많이 나눴죠. 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텐데, 자, 이때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를 완벽히 y는 fx 혹은 음함수의 형태 f의 x, y로 표현이 된다면 다른 미분법을 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개변수의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평면곡선 x는 ft, y는 gt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a는 x고요. 이 b는 y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t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자, 우리가 도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f't분의 g't를 구해야 되겠죠. 실제로는 dy, dx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도함수를 구해 주시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f의 t1이 a가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x좌표가 a라고 했잖아요. y좌표가 b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t값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t1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t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당연히 같은 값이겠죠. 자, 그래서 그 만족하는 t1의 값을 구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 값을 t값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t값을 통해서 우리가 a, b는 원래 알고 있었고요. 그죠? 그 t1의 값을 도함수, 우리가 아까 구했던 도함수에 넣어주시면 이제 기울기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자, 미분을 해주시고요. 아까 x, y인 a, b가 x좌표, y좌표라고 했죠. 이 값을 만족시키는 t값을 찾아주시고 그 t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 이 자리에 기울기가 왔었죠. 그 기울기가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구했던 이 도함수를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편에서는 한 번 더 이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